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토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6일부터 이제 새로운 토플이 출제가 되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더 짧아졌고, 그리고 라이팅에서 한 문제가 교체가 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불충분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 스테이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아무래도 개요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가 또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5가지 변화들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하나씩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전체적인 시간이 좀 짧아졌다. 얼마나 짧아졌는지는 지금부터 이따가 보실 거지만, 이제 대체로는 3.5시간 정도에서 2시간으로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예 이전에는 10시부터 시작하면 정말 나오면 3시 되어 있고, 하루가 뭔가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면 하루가 그냥 끝나 있는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토플 보시고 시원하게 점심도 드시러 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그 점심이 시원할지는 성적에 따라서 살짝 다르게 하겠지만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리딩이 또 짧아졌다. 자, 리딩이 짧아진 거는 뭘까요? 이제 리스닝이랑 리딩 둘 중에 리딩만 짧아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인지는 이제 사실 제가 이따가 조금씩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더미가 없어졌다. 자, 이게 또 하나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미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규격 외의 한 지문, 한 파트가 더 추가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의 목적은 이제 연구용 목적이다라고 ETS 측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정세에 좀 맞지 않는 문제였다 보니 많은 분들의 컴플레인을 받아온 더미.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입니다. 너무 기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변화는 라이팅 독립형 문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라이팅 독립형 문제가 없어진 게 그러면은 통합형만 남았나요? 아니죠. 5번째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토론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토론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지금부터 계속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바로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이제 리딩과 라이팅에서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리스닝과 스피킹은 사실상 그대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시간에서 이제는 2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수가 이제 20문제가 됐단 말이죠. 이전에는 얼마였느냐? 30문제에서 20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전에 제한 시간은 어느 정도였냐? 한 54분 정도였거든요. 이게 이제 35분, 36분 정도로 이제 내려간 거죠. 한 지문당 18분이 유지가 되는 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리스닝은 원래도 28문제였고, 원래 프리 시간으로만 치면 36분 정도가 이제 그 지문 재생 시간이랑 합쳐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피킹도 마찬가지로 4문제 진행되는데 한 16분 정도 걸렸던 거는 이제 지문 재생, 준비, 말하기 시간, 그리고 중간중간에 살짝 디렉션 나오는 것까지 합쳐서 보통 16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라이팅이 원래 이제 2문제가 나오면 1시간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29분 정도가 약 소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29분이라기보다는 한 35분쯤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시간 이내에 시험이 끝난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는 같지만 부담은 덜해졌다. 더 부담 없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점수를 맞기가 좀 더 편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원래 90분 뛰던 걸 이제는 60분만 뛰어도 되게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60분 동안에 치열하게 하겠지만 신체적으로 부담이 줄어든 건 맞잖아요. 그죠? 이게 토플이 시험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체력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체력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줄었다는 점에서 이제 훨씬 더 쉬워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서도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난이도를 또 조절을 해주실지는 뭐 사실 좀 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전에서는 뭐 또 기상천외하게 쉬웠던 거는 절대 또 아니기 때문에, 막말로 이제 18년 이전에 있었던 토플은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뭔가 더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시간은 줄었고 부담은 줄었고 대신에 난이도는 똑같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자, 두 번째 이제 리딩 시간이 단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리딩 시간 단축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은 여러분 이게 30점 만점입니다. 근데 20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한 문제 한 문제에 배점이 더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뭐 그냥 두세 개 틀리는 거를 등한시했다가 점수가 막말로 퍽퍽퍽 깎여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서머리 문제가 또 있잖아요. 서머리 문제가 2점짜리인데 그게 이제 또 배점이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원래 1점짜리 문제들이 1.5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서머리는 3점이 된다는 얘기인가?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어쨌든 줄었다라는 게 중요하죠. 이게 리딩이 이전에는 42문제였었는데 이게 덤이 나오면 56문제까지 갔었거든요. 56문제는 이거 힘들죠. 여러분들의 아침을 무슨 뭐 자라탕을 드시고 오셨어도 이건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수가 줄면은 그만큼의 또 난이도가 있는 게, 하필 재수없게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또 걸렸다거나 아니면 하필 내가 재수없게 약간 내가 대비되지 않은 문제 유형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또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문제 유형은 똑같이 출제가 계속해서 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리딩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온다는 건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더 적은 수의 문제를 꼼꼼하게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꼼꼼함이 좀 더 중요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다음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자, 더미가 없어졌다. 자,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제가 이거는 좀 프리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더미가 없어졌다라는 거는, 일단은 아무래도 이거를 ETS 측에서 내면 우리 ETS 코리아 분들께서도 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뭔가 어떤 시험을 출제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어떤 시험에서 공지가 되지 않았던 어떤 한 파트가 더 나온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뒤집어서 수능을 가지고 50문제짜리 외국어 문제에서 이제 이번에는 연구 목적으로 저희가 한 10문제 정도만 더 출제를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세요. 평가원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나라가 난리 나겠죠. 아마 60문제가 아니라 51문제만 나와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나왔었어서 상당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제 마지막 더미가 항상 그냥 점수에 최점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냥 그거 안 풀어도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게 점수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끝까지 다 풀 수밖에 없고 그냥 강제로 더 시험 시간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문제 풀어야 되는 시간도 늘어나고. 이제 이러면 어떡할까? 힘든 거죠. 이러니까. 예. 근데 원래 힘들었던 건데 이제는 근데 없어졌다. 아시겠죠? 이게 연구 목적으로 나오던 것이 이렇게 없어졌다라는 건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목적으로 원래 내던 게 이제 끝났다는 거는 연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는 건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뭐 요즘 AI도 이제 텍스트를 잘 뽑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구 비용이 좀 줄어드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뭐 아니면은 이제 애초에 이런 컴플레인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게 전 세계적인지 아니면 한국에서만 있는 변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는 확실하게 더미가 없어지는 게 맞다. 그래서 원래는 3, 40문제 나오던 게 이제 20문제 나오고, 원래는 3, 40이라는 게 원래 30이 정규였고 플러스 10이 더 나오면 거기에 40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10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리스닝이 28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11문제가 더해지면서 39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 이제는 28문제만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미가 없어진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사실상 거의 한 40분 정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을 그냥 줄어드는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훨씬 심적 부담이 덜하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거는 이제 writing이 독립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writing에서는 통합형과 독립형이 있어요. 자, 통합형과 독립형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통합형은 reading, listening, writing을 모두 통합적으로 측정을 해서 통합형이고요. reading, listening의 내용을 writing에서 요약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 스킬입니다. 자, 근데 이제 독립형은 뭐냐면은 independent task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independent는 writing만 따로 독립적으로 측정한다 해서 독립형이었고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약을 하는 문제와 의견을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의견만 30분 동안 쓰는 이 에세이가 사실은 뭐 실제 대학 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있는 일은 아니었는지 뭔지 이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토플을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라이팅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던 부분이 바로 이 독립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통합형은 진짜 주어진 내용만 잘 이해를 하고 템플릿에만 집어넣으면 사실상 점수가 나오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점수가 깎이는 요인은 뭐냐?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리딩, 리스닝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점수가 깎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독립형은 사실 영어를 암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뭔가 그 make sense 해주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한테 힘들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에서도 이런 과제를 제출을 하라고 할까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어떤 대학교 실제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실용성에 좀 더 맞춰진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지금 제가 다음 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뭐가 나왔냐? 이제 토론형이 생겼다라는 건데요. 이 독립형이 없어지고 그리고 토론형,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거는 디스커션 타스크라고 제가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름이 긴데 실제로는 그냥 디스커션 타스크, 토론형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토론형 문제는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주제가 있고 거기에서 의견 1 그리고 의견 2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의견 3을 쓰시는 거거든요. 네, 의견 3을 이제 내가 써낼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한데 주제로 나오는 게 사실 여기 주제를 보면은 주제가 있긴 하고 그 위에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과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길게 텍스트로 주기 때문에 이 내용과 그리고 의견 1과 의견 2와는 다른 나만의 의견 3를 줘야 된다는 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들을 나름대로 잘 요약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본인의 의견까지 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의 어떤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원래는 무슨 문제였다? 요약이랑 그리고 의견 문제 두 가지가 각각 나왔었는데 이제는 의견이 비중이 좀 줄어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요약이 옛날에는 1이었고 의견이 1이었다면 이제는 요약이 1.5에 의견이 0.5가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이팅 토론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공개된 문제들이 한 오늘 일자를 기준으로 한 26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0개 정도라도 10개 쓰는데 사실 이게 하나에 10분이거든요. 10개 정도라도 한번 써보시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꼭 보고 가시는 걸 또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약을 하는 문제와 요약 플러스 의견 이렇게 문제가 살짝 바뀌었고 이게 그러면 왜 요약의 비중이 늘었냐?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라이팅이라는 건 뭘까요? 쓰기죠.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가서 하는 과제들의 대부분이 뭘까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를 할 때 대부분 뭐가 필요할까요? 온라인이든 아니면 도서관이든 어디에서 있든 그 기존에 있었던 자료 아니면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잘 녹여내서 여러분들만의 말로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읽은 내용을 요약을 해서 내 의견과 덧붙여서 만드는 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그런 페이퍼나 레포트가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배양시키고 약간 실전성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이제 새로운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도 짧아졌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좀 덜하죠. 약간 토플이 옛날에는 약간 마지막에 독립형 쓰고 있으면은 다들 진이 너무 빠져 있어. 이미 막 4시간씩 시험을 봤거든. 막 다다다다 막 보면은 이제 막 입이 막 다물고 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느 정도 반쯤은 벌어져가지고 이러고 이제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는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줄었고 이거 끝나고 이제
점심도 맛있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요. 쉬워지긴 했습니다. 확실히. 오프 토픽의 확률은 줄어들었다. 이건 딱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만점을 맞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 이걸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까? 그냥 쉽게 말해서 축소이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단어 외우고 동의어 외우고 논리를 디벨롭 시키고 그리고 독해력을 키우고 청해력을 키우고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똑같이 거의 적용이 된다. 대부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이팅 토론형만 따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라이팅 토론형도 뭐 유형 자체가 막 엄청 막 센세이션 할 정도의 막 무슨 뭐 레볼루셔너리 할 정도의 막 어떤 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하던 대로 독립형 공부하시다가 이 토픽을 봤을 때 이거 빼고 나만의 주장을 그냥 써서 제출을 하는 그런 약간 문단의 구조나 답변의 어떤 필요한 어떤 요건들이 그러니까 막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채점표를 이전 거랑 지금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시고 이 유형을 가지고 한 10개 정도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뭘 보고? 미리 인토플의 뉴 라이팅 태스크의 강의를 좀 한번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좀 이거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일정 기간 대기 후 응시. 그러니까 아무래도 먼저 들어가서 이제 잘 모르는 어떤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후기도 좀 보고 시험장에 뭐 어떤 변화가 있더라 뭐 없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나서 이게 공개가 되고 나서 한 2주 3주 차쯤 뒤에 한번 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얍삽하다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뉴 토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 또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소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